스마트팜 ESP32 블링크 어플 기초 8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블링크 2.0에 있는 블링크 IoT라고 하는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제어를 해 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첫째로 어플 사용하시려면 구글 플레이나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그 앱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됩니다. 이름은 블링크 Io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로그인을 선택을 하시고 웹 접속. 여러분들 웹에 우리 그동안 계속 수업할 때 블링크 2.0 웹사이트 있죠? 거기에 이제 로그인 할 때 쓰시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로그인한 화면 중에 보면 자, 설정 요 위에 있는 사람 모양 표시는 설정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스패너 모양으로 생긴 게 있습니다. 이건 디벨로퍼 모드라고 합니다. 디벨로퍼 모드. 자,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대시보드를 설정을 할 때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웹에서도 했었죠?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위젯이나 데이터 스트림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템플릿에 들어가면 있었죠? 디벨로퍼 모드라는 건 우리가 템플릿을 만들거나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위젯을 넣거나 빼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설정 창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설정, 우리가 웹사이트에 있었던 블링크 웹사이트에 있던 설정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된 상태니까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여라도 뭐죠? 우리가 이 부분이 만약에 여러분들 디바이스를 웹에서 등록을 해 놓으셨으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 어플을 사용하실 때는 디바이스를 등록하지 마시고 웹에서 템플릿만 만든 다음에 디바이스는 등록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디바이스를 등록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해보니까 이게 되게 직접 해보니까 만약에 웹에서 디바이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에 여러분들 웹에서 디바이스가 있으면 삭제를 한 후에 디바이스는 아무런 뭐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삭제를 한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벨로퍼 모드를 딱 돌아가셔가지고 하면은 디벨로퍼 모드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템플릿이 보여질 것입니다. 템플릿. 자, 이 템플릿 우리 웹 버전에서 만들었던 템플릿 있었죠? 템플릿. 여기 보면 노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디바이스 기존에 만들었던 디바이스는 지워버렸습니다. 이 디바이스가 그대로 이 화면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만들었던 템플릿 안에는 두 개의 스위치와 온도, 습도를 나타내주는 라벨 두 개의 위젯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웹 대시보드라는 데 가면은 우리가 이거 위젯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템플릿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건 템플릿을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 플러스라는 건 위젯을 추가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위젯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버튼이나 뭐 라벨, 게이지, 그 다음에 뭐죠? 차트 이런 걸 말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빈칸으로 나옵니다. 왜요? 웹에서 만든 것과 이 어플에서 만든 건 다르게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얘가. 자, 그래서 이 플러스 위젯 추가를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위젯들이 나와줍니다. 우리가 웹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 그 중에 우리는 버튼을 선택을 해볼 겁니다. 버튼. 이걸 버튼을 선택하고 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에서 버튼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버튼을 우리 버튼만 만들었지 이 버튼으로 뭐예요? 뭘 제어할지,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버튼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설정을 해주거나 수정을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런 버튼 설정이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했었죠? 웹에서도 버튼을 만들면 스위치를 만들면 어떻게 됐었죠? 데이터 스트림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웹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스트림들이 쫙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그다음 세팅에서 보면 버튼은 푸시 버튼과 스위치 버튼으로 나뉘어지는데 푸시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눌렀다 뗐다 이런 식 방식입니다. 스위치 버튼은 한번 껐다 켰다의 방식이고 푸시 버튼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스트림을 눌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웹에서 만들었던 데이터 스트림 4개가 다 이렇게 쭉 보여집니다. 웹 템플릿에서 만든 데이터 스트림이 보여집니다. 이 중에 우리는 LED left라는 이 데이터 스트림을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딱 선청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걸 바꾸실 수도 있어요. 수정하실 때. 자, 그 다음에 이렇게만 만들고 나면 다 되느냐? 자, 우리는 이거 스위치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수정. 여기 보면 스프레이 모양이 있습니다. 스프레이 모양. 스프레이 모양을 눌러주시면 이 버튼에 대한 디자인을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디자인을. 자, 그래서 디자인을 수정해 주실 때 하는 게 뭐냐면 버튼 이름. 자, 이름 여기다 여러분들 정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얼라인먼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름을 배치를 좌측에 할 건지 중앙에 할 건지 우측에 할 건지 이거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라벨 여기다가 껐다 켰다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 쓸 건지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프 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정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 꺼졌을 때는 그냥 한글로 꺼짐, 온일 땐 한글로 켜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큼 크게 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저희는 좌측 LED라고 글씨를 타이핑 해줍니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좌측 LED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버튼으로 딱 됩니다. 그럼 요거는 색상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 색상을 좀 수정하고 싶다 색깔을 그러면 요거를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이 X 버튼을 눌러주면 버튼을 설정하는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템플릿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템플릿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만들었던 좌측 LED라고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V0 가상 0번 핀이라고 이렇게 나와줍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스트림이 디바이스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표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하시는 거를 보실게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템플릿 들어왔죠? 템플릿을 누르면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자, 버튼이 생성돼서 어떻게 하죠? 데이터를 우리가 선정을 해줬죠? 데이터를 눌러서 LED 레프트라고 해줬고 스위치는 푸시가 아니라 스위치로 해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입력을 해줍니다. 좌측 LED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자, 쭉 내려가서 만약에 이거 뭐 오프, 온이라고 쓰실 거면 쓰시고 만약에 안 쓰시면 뭐 기존에 있는 걸로 자동으로 됩니다. 오프, 온이라고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자기 화면에 맞게 크기를 자동으로 자동 설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색깔을 또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자,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의 하늘색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웹에서 이제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웹에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뉴 디바이스 누르시면 디바이스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템플릿 기존에 했던 거 눌러주시고 하면 나오죠. 해서 지금 템플릿에 ESPWOKI라고 있는 걸 눌러주시고 디바이스 네임 만약에 여러분들 템플릿 네임이나 이 템플릿이랑 디바이스 네임이 같아지면 우리가 어플에 있는 거랑 쓰실 때 이름이 똑같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앞으로는 디바이스 네임은 다른 이름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줘요. 자, 그러면은 웹에서 이렇게 다 디바이스 등록이 끝났죠?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디바이스
등록한 후에 딱 가면 뭐예요? 디바이스를 등록한 후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디바이스를 등록한 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로 되돌아가거나 우리가 보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화면들이 뭐죠? 이렇게 나와 있던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자,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여러분들 하실 때 요거는 되돌아가기 버튼입니다. 전 단계로. 그리고 뭔가 설정이 딱 끝나면 X 버튼을 누르면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좌측 상단에 있는 걸 요 버튼을 통해서 되돌아가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무것도 디바이스가 없다라고 우리 화면에 나왔었죠. 근데 이제 디바이스를 등록을 해주니까 바로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작동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실 건데요. 자, 우리가 전에처럼 똑같이 해놓고, 이건 최소한 블링크만 등록될 수 있게끔 블링크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저는 V0에 LED를 연결을 해놔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웹 버전이죠. 이쪽에 켜져 있는 거고, 이쪽 화면은 웹 버전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플이 아니라 웹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로 조작을 하면 웹도 켜놓으시면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블링크랑 새로 바뀐 뉴 블링크 2.0이랑의 차이는 바로 웹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기능을 추가해 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블링크 어플이 훨씬 간편하고 간결하고 직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복잡해진 느낌인데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가 IoT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것들은 간단히 이해만 하고 가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라즈베리랑 노드레를 통해서 만드실 때는 굳이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구동되는 것들을 알아보시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또한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해드릴 거냐면 이 ESP31이랑 블링크 2.0이랑 단동형 하우스들 있죠. 단동형 하우스에서 측창 정도 제어를 한다던가 환풍기 정도만 제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실 정도라면 이 다른 거 더 어려운 거 필요 없이 블링크 2.0과 ESP32만 있으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구동을 시켜볼게요. 자, 구동을 시켜보면, 자, 접속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보이지 않게 제 핸드폰으로, 제 스마트폰으로 조작을 해볼 거예요. 조작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화면은. 자, 그래서 온으로 제가 화면을 누르니까 블링크 2.0 웹 어플에 있는 거를 눌렀다 껐다 하니까 어때요? 눌렀다 껐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웹에서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자, 웹에서도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모바일에서 작동하는 걸 그대로 웹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게이지라든지 이런 다른 위젯을 사용해 보는 것들을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이제 항상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강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신데, 저는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비싸서 농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신다면 다양하게 응용이나 변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작목들을 여러분들 실험해 볼 때도 아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